네,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8단원 이후에 9단원 국제 무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강의 노트를 한번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새로 배우는 9단원도 분량이 많거나 아니면 정말 어려운 개념을 포함을 하고 있는 단원은 아니고 지금까지 쭉 따라오셨던 것처럼 이 단원에서는 요런 게 핵심이구나. 요 단원에서는 요런 게 핵심이구나. 라는 식으로 핵심 개념들 위주로 공부를 하면 충분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어, 우리가 요번 9단원에서는 한번 무역을 하지 않았을 때에 대비해서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를 하기 전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무역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오직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하면 국내 시장만 생각을 하면 되겠죠. 무역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직 국내 생산자와 국내 판매자만이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국내 수요와 국내 공급에 의해서 이퀄리브리엄 프라이스와 이퀄리브리엄 퀀터티가 결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외국 시장은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내 시장만 생각을 딱 하면 컨슈머 서플러스와 프로듀서 서플러스 그리고 토탈에서 이와 같은 베니핏은 얼마인지를 측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인터내셔널 트레이드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렇게 피겨 1과 같은 상황이 되겠죠. 단순하게 컨슈머 서플러스가 여기 발생을 하게 되고 프로듀서 서플러스가 여기 생기게 된다.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쳐서 토탈 베니핏이 되는 거고 이와 같은 서플라이와 디맨드는 모두 다 외국과는 관계가 없는 그냥 국내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메스틱 서플라이, 도메스틱 디맨드가 균형에 이루는 요 균형 가격에서 균형 결례량에서 거래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 9단원에서 무역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실제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교과서에서 가정을 이렇게 합니다. 가상의 국가인 아이슬란드라는 국가를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국가가 이전에는 무역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무역을 한번 해볼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고민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다면 국내 시장에서 얼마만큼이 팔릴까? 그리고 가격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무역을 하게 되면 누가 이익을 보고 그 과정에서 또 누가 손실을 보고 무역을 만약에 했을 때 생기는 손실이 더 클까? 아니면 손해가 더 클까? 그리고 무역을 할 때 만약에 테리프, 여기서는 관세라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관세라는 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러한 고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고민들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국제 무역의 효과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아이슬란드라는 국가 혹은 뭐 다른 이제 현실에 많은 국가들한테 있어서도 이렇게 도메스틱 프라이스가 있고 월드 프라이스가 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도메스틱 프라이스는 도메스틱 서플라이와 도메스틱 디맨드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이 도메스틱 프라이스가 되겠고 또 말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세계에서의 서플라이와 디맨드 에서 결정되는 어떤 균형 가격이 월드 프라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월드 프라이스와 도메스틱 프라이스를 비교를 해서
어떤 가격이 둘 중에 낮은지를 판단을 하고, 그런 판단을 하면 이제 그 이 아이슬란드라는 국가가 수입을 할지 아니면 수출을 할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도메스틱 프라이스가 월드 프라이스보다 낮다. 그러면 국내에서 훨씬 더 물건을 싸게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 물건의 어떤 수출국이 되겠고 이렇게 컴퍼레이티브 어드밴티지를 갖는 국가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국내보다 해외 가격이 싸. 그러면 뭐하러 국내에서 생산을 힘들게 하겠어요. 수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렇다면 그 아이슬란드라는 국가보다 월드가 그러니까 세계가 더 컴퍼레이티브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어떤 그 기초 개념을 살펴보았고 우리는 요 9.2로 넘어와서 우선은 수출을 했을 때 잃을 수 있는 것과 얻을 수 있는 것을 A번에서 살펴보고 B번에서 수입을 했을 때 이제 게인과 로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번에서 이 아이슬란드라는 국가가 수출을 하는 국가가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수출을 한다라고 하면 이전에 그 도메스틱 이퀄리브리엄 프라이스가 월드 프라이스보다 낮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수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무역을 하게 되면 이제 무역을 하게 되면 이 아이슬란드라는 국가는 굉장히 작은 국가고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것처럼 일반적인 셀러나 그 컨슈머는 프라이스 테이커가 됩니다. 그래서 도메스틱 프라이스가 서서히 월드 프라이스로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도메스틱 퀀터티 서플라이드가 도메스틱 퀀터티 디맨디드보다 크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국가는 이제 그와 같은 차이만큼을 수출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말로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그래프를 통해서 보면 피겨 2를 통해서 살펴봅시다. 요 가격이 무역을 하기 이전의 도메스틱 프라이스입니다. 그리고 요 월드 프라이스가 월드 프라이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월드 프라이스보다 이 아이슬란드의 도메스틱 프라이스가 훨씬 싸기 때문에 엑스포트를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exporting country가 아이슬란드라는 수출하는 국가가 무역으로 인해서 잃은 것과 얻은 것을 살펴보면 무역을 하기 이전에는 컨슈머 서플러스가 이렇게 A 플러스 B라는 큰 삼각형이었고 프로듀서 서플러스는 이렇게 C라는 삼각형이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토탈 서플러스가 A 플러스 B 플러스 C였다. 그런데 애프터 트레이드를 하게 되고 나면 이렇게 가격이 도메스틱 프라이스가 월드 프라이스만큼 상승하게 되면서 가격이 올랐죠. 그러니까 컨슈머 서플러스는 A라는 거로 줄었습니다. 반대로 프로듀서 서플러스는 오히려 증가를 했는데 B, C, D만큼을 다 합친 것이 이렇게 프로듀서 서플러스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A, B, C, D라는 것, 그래서 D라는 것이 새로 생겨났다. 이전에 before trade일 때 대비 after trade일 때에는 이 D라는 삼각형이라는 것, 수출이라는 것만큼이 새로 생겨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D라는 것이 도대체 그럼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라는 것은 이렇게 수출을 함으로 인해서 무역으로 인해서 새로 발생을 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도메스틱 서플라이가 요만큼이고 도메스틱 디맨드가 요만큼이니까 남는 거죠. 이 국가만 따지면. 그러니까 요만큼의 남는 잉여 서플러스 아니야. 그 초과 공급을 엑스포트를 하게 된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전에
컨슈머 서플러스와 프로듀서 서플러스 대비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를 하게 되면 컨슈머 서플러스는 줄었지만 프로듀서 서플러스는 증가를 하게 되고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D라는 삼각형이 새로 생겼죠. 그래서 토탈 서플러스는 오히려 증가를 하게 되더라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생산자는 이득을 보게 되었고 소비자는 이전에 비해서 손해를 보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 무역을 함으로 인해서 새로 그 삼각형이 새로 생겼죠. 서플러스가 하나 더 생겼죠. 그래서 그 새로 생기게 되었고 이제 요거를 그 똔똔을 해보면 그러니까 새로 생긴 것과 없어진 것을 그러니까 게인과 로스를 똔똔을 해보면 이 무역으로 인해서 새로 생긴 것이 무역으로 인해서 잃는 것보다 크다. 그러니까 생산자 잉여가 증가한 것과 새로 생긴 그 삼각형이 소비자 잉여가 줄어든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무역을 했을 때 똔똔똔 다 똔똔 치면 무역을 했을 때 전체 서플러스는 증가를 하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까지는 이 아이슬란드라는 국가가 exporting country라고 가정을 해보았고 여기서는 importing country라고 한번 가정을 바꿔봅시다. 이제 importing country라고 하면 그 전제는 뭐냐면 domestic equilibrium price가 월드 프라이스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비싼 가격을 주고서 생산을 하고 혹은 소비자 입장에서 굳이 비싼 가격을 주고 물건을 살 필요 없이 싼 가격에 그냥 수입해다가 물건 그냥 해외에서 수입해다가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무역이 우선 허용이 되게 되면 도메스틱 프라이스가 아이슬란드라는 국가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작은 국가야. 세계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미미해. 그러니까 프라이스 테이커가 된다. 그러니까 도메스틱 프라이스가 세계 가격을 따라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도메스틱 퀀터티 서플라이드가 도메스틱 퀀터티 디맨디드보다 작아. 그러니까 이 작은 만큼을 import, 즉 수입으로 해결을 하게 되고 이와 같은 국가는 importing countr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피겨 3번을 통해서 아까와 같이 그림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 before trade의 경우에는 소비자 잉여가 요 A만큼이고 프로듀서 서플러스가 요 B와 C를 합친 만큼 그래서 총 토탈 서플러스가 A 플러스 B 플러스 C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메스틱 가격이 월드 프라이스만큼 떨어져 이렇게 가격이 하락했어. 그러면 소비자 잉여는 이렇게 더 확장이 되게 돼. A 플러스 B 플러스 D로 커지게 되고 생산자 잉여는 쪼그라들어서 C만 된다. 그래서 전체 총 토탈 서플러스는 이렇게 A, B, C, D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D라는 삼각형이 새로 생기게 되더라. 그러면 이 D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생겨난 것이냐? 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무역을 함으로 인해서 소비자 잉여가 증가된 부분이 되는 거죠. 여기서 D라는 삼각형이. 그리고 또 이 D라는 어떤 임포트 하는 양은 국내 디맨드가 요만큼이나 되는데 국내 서플라이가 요만큼밖에 안 되죠. 근데 이걸 해결을 하자니 국외로부터 국내로 수입을 해오게 되는 거고 요만큼에 대한 초과 수요를 임포트, 즉 수입으로 해결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림을 통해서 봤던 것을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 두 번째 가정에서는 이제 명심해야 될 것,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지금 수입하는 상황입니다. 즉 수입하는 상황, 즉 국내 가격이 월드 프라이스보다 높은 상황. 그래서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전에 컨슈머 서플러스와 프로듀서 서플러스 대비 국제 무역을 하고 났더니 이번에는 컨슈머 서플러스 증가했고 생산자 서플러스 감소. 하지만 다 똔똔 쳐서 다 토탈로 봤더니 토탈 서플러스는 증가했다.
그래서 importing country의 경우에는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를 하고 났더니 도메스틱 프로듀서한테는 손해가 발생했지만 도메스틱 컨슈머는 오히려 서플러스가 증가했고 요거를 다 토탈로 봤더니 토탈 이코노믹 웰빙은 전체적으로는 증가를 했더라. 그리고 여기에서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는 것이 생산자 잉여 감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서 무역을 통해서 얻은 게 더 많구나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실제로 지금 국가들 간에도 행하고 있는 관세를 부과했을 때 미치는 영향, 경제적인 영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는 다른 나라로부터 물건을 수입해올 때 그 물건에 붙이는 세금을 관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는 수출의 경우에는 영향이 없는 거고 수입의 경우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 이렇게 도메스틱 프라이스가 월드 프라이스보다 더 높게 형성이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앞에서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굉장히 뭔가 표시가 많이 되어 있어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자, 한번 찬찬히 같이 살펴보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before tariff의 경우에는 이렇게 A, C, D, E, F, B를 다 포함하는 만큼이 이 큰 삼각형이 컨슈머 서플러스입니다. 그리고 프로듀서 서플러스는 이 관세 부과 전에는 이렇게 G라는 것만큼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before tariff의 경우에는 즉 관세를 매기기 전이니까 정부에서 뭐 따로 세금으로 걷어가는 것은 없죠. 그러니까 정부 수입은 이렇게 논이고 그래서 총 합치면 이렇게 A부터 G까지만큼을 다 합친 것이 토탈 서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앞으로는 이렇게 다른 나라로부터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세금을 매겨라 라고 테리프 정책을 시작을 하게 되면 애프터 테리프를 하게 되면 이렇게 가격이 관세만큼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균형 가격이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는 이렇게 A와 B로 쪼그라들게 되고 생산자 잉여는 C만큼 늘어서 C 플러스 G가 된다. 그리고 정부가 여기 있는 이만큼의 어떤 직사각형을 관세라는 수입으로 가져가게 되고 그러면 이 과정, 그러니까 애프터 테리프 했을 때 총 토탈 서플러스는 A, B, C, E, G라는 것이 된다. 그러면 before 테리프에서 after 테리프로 오면서 빠져나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삼각형 D랑 F다. 이와 같은 것은 뭐냐면 삼각형 D와 F가 뭐를 나타내냐면 이 데드웨이트 로스인데 테리프 관세를 매김으로 인해서 발생한 데드웨이트 로스라는 것이 이 D와 F의 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본 것을 정리를 해보면 정부가 테리프, 관세를 시행을 하게 되면 소비자가 느끼게 되는 가격이 이전에 비해서 증가하게 되고 우리 앞에서 살펴보지 그냥 넘어왔었는데 Q1D였던 것이 Q2D로 소비가 줄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domestic quantity demanded가 decrease 하게 되고 또 QS1이었던 것이 Q2 S로 변하게 되면서
도메스틱 퀀턴티 서플라이 때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quantity of import도 감소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게 뭐 약간 웃기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보면 월드 프라이스 대비 가격이 오르면서 오히려 이 도메스틱 프라이스가 무역이 없었을 때의 이퀄리브리엄 프라이스로 더 근접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도메스틱 셀러는 좋아진 반면 도메스틱 바이어는 이 테리프 정책으로 인해서 서플러스에서 손실을 보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것을 총 정리를 해보면 관세가 있기 전 대비 관세를 하게 되면 컨슈머 서플러스가 쪼그라들고 프로듀서 서플러스는 조금 커지더라. 그리고 정부가 이제 텍스를 매기게 되면서 텍스 수입이 생기게 되는 거고, 토탈 서플러스가 그 데드웨인 로스가 발생하면서 그만큼 조그만 삼각형 두 개만큼 토탈 서플러스가 테리프로 인해서 쪼그라들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테리프 정책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동영상에서 분량상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여기 우리가 알파벳 2번을 통해서 인터내셔널 트레이드의 다른 베니핏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선 첫 번째 점은 당연히 국제 무역을 하게 되면, 수출입을 하게 되면 소비자가 더 소비할 수 있는 물건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없는 무슨 뭐 물건도 수입을 하면 내가 소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구즈 혹은 서비스의 경우에도 이렇게 소비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로 생산의 비용이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뭐를 통해서? 이코노미즈 오브 스케일을 통해서. 이게 이코노미즈 오브 스케일을 규모의 경제라고 하죠. 어차피 공장 임대료라던가 공장 기계 대여료는 매 달마다 똑같이 나간다. 그런데 그 기계를 공장을 이용해서 한 달에 100개 물건 만들든 200개 물건 만들든 임대료랑 뭐 인건비라든지 그런 거에 변함없죠. 그런데 그럴 거면 100개 만들 때보다 200개 만들 때 물건 만들 때마다 들어가는 단위 비용이 줄어들죠. 어차피 같은 인력, 같은 공장 임대료, 같은 공장 설비 임대료로 통해서 이전에 100개 만들 때보다 200개 만들면 더 물건 하나당 들어가는 비용은 축소돼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이 아이슬란드라는 국가가 수출을 하게 되든 수입을 하게 되든 이전에 비해서 만약에 수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더 생산을 아이슬란드 국가 밖에서 더 생산을 효율적으로 하게 되는 거고, 수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이슬란드 국가에서 이전에 비해서 더 단위 비용을 더 적게 들이면서 생산을 더 싸게 빨리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국제 무역은 국제 회사들끼리 다 경쟁을 하게 만드니까 컴피티션이 증가를 하게 되겠고, 뭐 상식적으로 또 이러한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러한 어떤 국제 교역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뭐 어떤 특허라던가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뭐 학문적으로는 논문 같은 것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저 서로 빨리빨리 더 많이 효율적으로 교환되고, 이제 그러한 것이 뭐 그 선진국으로부터 개도국 혹은 선진국으로부터 후진국으로 더 그런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걸 선진 문물이라고 하면 너무 좀 표현이 그런데 그런 어떤 선진 어떤 그런 거를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번 동영상에서는 지금 이제 그 분량이 조금 초과되려고 해서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